미국 아재 미국 주식 이야기. 12월 12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예, 오늘 마켓 아주 잔잔하게 흘렀죠? 다행히도 어제 같은 큰 폭락이 있지 않아서 참 다행인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주식 얘기를 함께 하시죠. 일간 분석을 보면은요, 오늘은 어제 살짝 느낌으로 말씀드렸던 그 섹터 로테이션이 강하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테크에서 많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에너지와 머티리얼 쪽으로, 특히 오일 쪽으로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첫 번째, Initial Jobless Claim이 좀 증가가 됐죠. 좀이 아니라 많이 증가됐죠. 그렇죠? 7대였는데 이제 8대로 올라서 버렸어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미국에는요,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쯤을 되면은 좀 이렇게 회사를 못 다니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일자리를 찾지 않고 또 새로운 신규 일자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거는 괴이한 증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이 마감하고 FDA가 파이자의 백신을 이머전시 온리로 승인했다,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 얘기가 내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게 있을지, 아마도 마켓은 잔잔하게 올라가면서 펠라톤이나 숨이 주가가 더 내리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는 또 장 마감하고 니오가 유상증자를 60 밀리언 쉐어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와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60 밀리언이면은 대략 1% 미만의 지금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지 준비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가 또 나왔죠. 애플이 셀룰러 모뎀 칩을 직접 만들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 때문에 퀄컴이 약간 주가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어비앤비 IPO가 상장되었죠. 지금 IPO가 좋긴 좋은데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태 같아서 일단은 관망 상태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일종의 2000년대의 닷컴 버블처럼 지금 IPO나 스펙 버블이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런 IPO 같은 경우에는 뭐 2027년에 주가를 가져와서 반영한 거에 10배를 지금 멀티플로 계산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IPO 쪽에 조심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프로핏이 생긴다면 아마 그 프로핏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시면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자잔하게 나스닥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잔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는 S&P 500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나스닥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죠. S&P 500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끝났죠. 대략 채워지면서 오늘 이렇게 내려갔죠. 그래서 피어 인덱스도 좀 내려간 것 같고요. 내일도 제가 바라는 거는 조금 더 S&P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제 제가 이렇게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저의 희망사항을 좀 그려놨잖아요. 그쵸? 오늘 고스트 안에 쫙 들어왔네요. 그래서 제가 내일 바라는 거는 내일도 한 요 정도만 내려오면서 만들어주면 이제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이 우리가 큰 폭락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빅스를 봐도 약간 빅스의 상승세가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시장의 조정이 아주 잘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탁 투 와치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경기 민감주를 시리즈로 한번 봤었죠. 그래서 오늘 차트와 함께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비짓해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때 말했던 지지선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락을 하고 있는지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경기가 로테이션도 일어나고 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S&P, 나스닥, 다우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마켓 시장의 밸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종목들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패런에 대한 거 항상 눈에 익혀두시고 우리가 같이 차트를 볼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볼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부터 엔비디아, 파슬리, 주미아, AI, CRM, 메리엇, 엑선, 쉐브론, 제트, 부킹스닷컴, 보잉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뭐 나스닥 차트랑 비슷하죠, 느낌상으로는. 오늘 테슬라가 장 초반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많이 회복했죠. 저는 그때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오늘 좀 늦잠을 자가지고 제 매수 기회를 놓쳤네요.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에 목표를 하나 잡았어요. 우리 테슬라 400주씩 다 사자고. 그래서 저는 지금 몇 주 안 남았는데 그거를 좀 더 살라 그랬는데 오늘 못 샀네요. 오늘 보시면 볼륨도 좋고요. 볼륨 자체가 다 매수의 볼륨이고 RSI도 과매수 상태 아닌 걸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그냥 잘 오늘 올라간 것 같고 하락점에서 시작했지만 어제 그런 움직임만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회복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엔비디아를 보시면 1년 차트예요. 올해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2020년 1월부터 이 정도를 본다 치면 몇 퍼센트 같아요? 132%가 상승됐어요. S&P가 몇 퍼센트 상승했죠? 17%.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이죠. 그러면 지금 이 횡보하고 있는 게 횡보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진짜로 쉬고 있는 거죠. 이만큼 벌었으니까 좀 쉬어라. 그런 거니까 이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전체 이제 이 느낌을 한번 보세요. 느낌이 뭔가 수렴되는 느낌이죠. 상승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이 횡보의 느낌이 큰 레인지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점점 레인지가 작아지고 있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전체 흐름을 수렴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것도 이제 큰 무브가 곧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면은 일단 모멘텀 자체가 작잖아요. 그 얘기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의 관심이 지금 많이 돈을 벌었으니까 관심이 이제 없죠. 다른 데로 IPO나 지금 연말이니까 다른 데로 관심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평균선들이 지금 많이 서로 꼬였다 풀렸다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얘네들이 뭔가 큰 일을 저질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astly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정고점을 뚫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지금 보면은 저항선을 뚫었어요. 일단은 94라는 저항선을 뚫었어요. 강하게 솟구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저항선 102를 건들고 뚫는 순간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평균선들의 배열도 지금 정상적으로 순서가 되어 있고요. 제가 보는 평균선들은 이 오렌지 색깔, 블루, 그 다음에 그린이 배열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며칠 상승세를 들고 가면 이제 정확하게 상승의 흐름을 좀 더 강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리를 잘 보셔야 될 그럴 숫자는 102불,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될 선은 89불. 그래서 그 사이에서 횡보하면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미아 테크놀로지, 이 종목 아시죠? 아프리카의 아마존.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잡주였다가 지금 이제 제대로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1년치 차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거의 플랫하게 있다가, 그쵸? 7월 중순에 스파이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진짜 신생아예요. 신생아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많긴 하는데 기업 자체가 이제 포텐셜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갈색 지지선이 있었잖아요. 두 개. 하나는 불 케이스고 하나는 베어 케이스라고 그렇게 우리가 셋업을 해놓고 보고 있는 건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모든 트렌드 자체가 불 케이스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인디케이터도 거의 상승으로 바로 전환될 것 같은 그런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큰 마켓 흐름에 문제만 없다면은 이 주미아는 이 두 개의 갈색 요 삼각형 안에서 계속 상승하는 횡보를 이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CRM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또 합병하는 소식이 나와서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가서도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CRM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차트를 한번 제가 보는 거거든요. 보면은 아직도 볼륨 많죠. 그쵸? 샀다 팔았다 하는 볼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볼륨들이 조금 안정이 될 때를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볼륨이 거의 이제 완전히 안정이 되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이 있었잖아요. 229, 그 다음에 216 구간에서는 매수하셔도 큰 손해볼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지금 한 며칠은 더 횡보할 것 같네요. 딱 그림이. 지난번 우리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한번 쫙 본 적 있었죠. 섹터 로테이션 나면서 이제 다우가 확 올라가면서 갑자기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종목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게 메리엇인데, 우리가 저번 때 봤을 때 언제였어요? 107이었잖아요. 그쵸? 그때 제 말씀 듣고 사신 분들은 지금 135, 최고점이 13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개런티된 수익이었죠. 그쵸? 25%. 그쵸? 이런 경기 민감주는 거의 개런티된 종목이었는데, 이제 그 종목이 어떻게 계속 올라갈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림 패턴 자체는 되게 이쁘네요. 그쵸? 뭘 연상되세요? 불 플렉이죠.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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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상승하는 그런 불 플렉. 그래서 계속 그런 불 플렉이 이어질 수 있나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각선 지지선을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 자체도 거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그런 각도도 심하지 않고 거의 평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맥디를 보면 맥디가 점점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메리엇을 보신다면은 지금 한 요 정도를 한번 공략해 보세요. 지금 요 베어 케이스 122, 불 케이스 126 정도를 공략해 보시면은 이게 메리엇의 어떤 좋은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에어비앤비 IPO가 나왔잖아요. 에어비앤비 나온 게 이제 이 메리엇과 두 개의 다른 호텔 체인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가총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 대한 포텐셜을 지금 상당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7년에 주가를 가져왔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멀티플라이 10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밸류에이션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비앤비 혹시 오늘 사고 싶은데 못 사신 분들은 좀 조심해서 많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선모빌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35불 때 요때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러고선 지금 섹터 로테이션과 백신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의 성장 폭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 50%. 그렇죠? 50%면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이 종목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은 수익 실현해서 그냥 기분 좋게 끝내실지. 지금 이게 가장 큰 목표는 45를 뚫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약간 더 상승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5를 뚫는 게 약간 버거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쉐브론도 비슷하죠. 쉐브론도 약간 패런이 다르긴 한데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렇죠. 엑손이랑. 근데 쉐브론은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것도 한 35%, 31% 정도, 최고로 가면 35%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여기서 또 이제 이런 부분이 보이죠? 갭 상승하고 또 올라가서 또 갭 상승하고 또 내려왔다 또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심하게 흐르고 있는데 얘가 벌써 한 번 더 전고점을 맞췄잖아요. 전고점을 맞추고 지금 상승하는 이 채널 안에서 상승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95를 뚫으면은 이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하락으로 가는 그런 모멘트가 살짝 보이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약하게 횡보하다가 다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셔야 될 부분이 93, 95 그리고 항공주의 ETF Z는 어땠을까요? Z도 섹터 로테이션이 왔을 때 21이었죠. 섹터 로테이션이 지난번에 다우로 크게 왔을 때 21이었다가 지금 좀 이 항공주 쪽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인지 조금 아직 약하죠, 움직임이.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한 6.8% 정도. 그래서 이 항공주는 아마 좀 더 회복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22를 지지선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체크하고 다시 24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그럴 지점이 22.7, 그 다음에 21.9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킹스닷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와, 부킹스닷컴도 많이 올라갔네요. 그때 우리가 쳐놓은 그 지점이 1800일 때인데 그쵸, 지금 2170이 됐네요. 엄청난 상승이에요. 갭 상승까지. 그러니까 어닝이 지금 엄청 잘 나왔어요. 어닝이 나온 후에 갭 상승을 해서 지금 18% 우리가 처음에 전에 봤을 때보다 18%가 성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크주만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경기 민감주도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되고 구성을 잘 맞추셔야 돼요. 제가 경기 민감주를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벅셔 해서웨이가 있고요. 그 드링크 관련된 주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CBS 있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 쪽 FCX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주들이 쭈루룩 있어요. 홀리 프론티어 같은 거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JB 헌트도 있고, 그리고 커스코 있고, 월마트 있고, 네, 그 정도 있네요. 그리고 TMO 있고, TMO는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뭐 상관없고, 그 다음에 웨스트락이라는 패키징 해주는 그런 회사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경기 민감주가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킹스닷컴만 이렇게 봐도 지금 이렇게 상승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전고점을 뚫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단가가 커가지고 몇 분이나 이런 거를 사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선뜻 사지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뚫면 진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트에 있네요. 그리고 보잉을 한번 볼까요? 보잉도 지금 2022년에 주가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것도 제트랑 비슷하네요. 어떻게? 그렇죠? 항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이것도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횡보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223에서 240 사이를 좀 횡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4 뚫면 상승, 223 놓치면은 그 다음 213 그렇게 되겠네요. 네, 구독자의 질문. 제 생각은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재님께 질문 올려봅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아니고 남편의 포트폴리오에 아재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어요. BSX라는 버스턴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인데 부부이지만 서로 투자에 관하여 관여 안 하는 편인데 현재 마이너스 15% 정도가 되는 거 보니 옆에 있는 제가 답답해서요. 코로나가 터지면 호재가 있지 않을까 하고 들어간 녀석이라는데 마이너스 18% 정도이고 포트 비중을 꽤 차지하고 있는데 주가 폭락한 것 때문에 클래스 액션 로스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스플렁크도 폭락 왔을 때 주워다 봤더니 스플렁크도 클래스 액션이 들어가네요.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아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을 보니까 참 재미있네요.
이제는 뭐 제가 부부 상담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온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기서 좀 고칠 걸 고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재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이오 주식.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섹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섹터에 그 헬스케어라는 섹터가 있어요. 의료 관련된. 그 안에 보면은 제약회사, 그 다음에 바이오텍, 그 다음에 다이그노스틱, 그리고 디바이스가 있어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BSX는 바이오 주식이 아니에요. BXX는 좋은 회사예요. BXS는 의료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 자체는 문제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바이오 주식이 아니고 이거는 의료 장비 회사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투자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는 편인데, 그렇죠? 근데 부부가 둘이 서로 관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가끔 투자를 할 때 제가 더 잘하지만 가끔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서 좀 좋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같이 디스커션 하시는 건 괜찮아요. 건설적으로. 현재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답답하시다고요. 근데 제가 보는 그 마이너스는 한 15%까지는 기다려 볼만 해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지금 로스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봤더니 그 디스클레이머를 안 해가지고 아마 주가의 손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주들이 이렇게 회사에다가 클레임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다가 이렇게 좀 클래스 액션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클래스 액션이 건다 그래가지고 항상 지거나 항상 이기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회사는 코로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선택하실 때도 어떤 이벤트성으로 종목을 선택하시는 거는 정말로 여윳돈이 있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권 사듯이 로또 사듯이 정말 이 돈은 내가 다 없어져도 괜찮다 싶을 때는 그런 이벤트성인 거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돈을 그렇게 날려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하는 종목은 고르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5% 정도 떨어진 거면은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되시면은 그냥 좀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회복될 거예요. 근데 너무 거기에 묶인 돈이 많거나 너무 묶인 돈 때문에 다른 걸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플랜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스플렁크가 또 폭락했을 때 사셨는데 그것도 클래스 액션 들어가네요. 그러죠? 스플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락했을 때보다 주가가 많이 더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요. 지금 그 비슷한 레인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플렁크도 지금 그런 비슷한 클래스 액션이에요. 어떤 그 딜리버리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디스클레이머를 안 해가지고 이유를 만들어서 지금 클래스 액션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클래스 액션이 받아질지 안 받아질지도 몰라요. 지금 클래스 액션을 하겠다는 거지 클래스 액션을 파일을 한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많은 곳에서 이제 클래스 액션을 하려면은 또 절차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좋은 뉴스가 있게 되면 주가에는 반영이 될 거고요. 또 클래스 액션이 이제 콜트에 파일이 됐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진행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 시간 동안 또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의 그런 마지막 결론은요. 지금 거기에 걸려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 때문에 다음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플랜으로 가야가 좋을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저한테 한번 상의를 하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엔비디아 전망이 어떨까요? 다들 좋다고 저도 장기로 갈 계획이었는데 요즘 흐름이 주춤하네요. 갈아타신 분들도 많고 보유량도 작고 아직 4% 이익률인데 다른 성장주로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좀 더 오름 세면 기다렸다 매도하고 싶은데 차트 분석 드려요. 제가 매수한 시점도 이미 많이 오른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집중하는 투자 종목들이 주로 미래산업 테크주들, EV 관련주들이고 특히 반도체 쪽 종목들도 주시하고 있어요.
계속 상승세라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지 고민이지만 테크 성장주를 전망 있는 것들로 바꾸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 질문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선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딱 보기에는 투자의 계획을 나름대로 만들고 하신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큰 그림이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첫째, 엔비디아의 전망이 어떨까요? 엔비디아의 전망은 좋죠. 그리고 다들 좋다고 저도 장기로 갈 계획이었는데 이 주식 종목은 다들 좋다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좋아야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획이 좀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엔비디아라는 거를 믿고 내가 좋아하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쁘게 얘기한다 그래도 나의 마음이 변할까요? 정상적이라면 안 변하죠. 그런데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좋아 그렇다고 그냥 바로 결혼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 종목 고르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보다 내가 좋으면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처럼 좀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 가지고 계셔도 고민이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뭐 그거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나도 그쪽으로 가보자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힘드신 시기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 질문해 주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요즘 흐름이 주춤하네요. 당연하죠. 엔비디아가 올해 얼마나 잘했어요. 그쵸?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지금 올라온 만큼, 요번 해에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도 계속 주춤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주춤하면 이제 쉬었다가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 가지고 계시면 되고 못 견디시겠으면 파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바로 위에 나오잖아요. 갈아타시는 분도 많고요. 그렇죠? 갈아타고 싶으면 갈아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갈아타면 이제 갈아타시는 순간부터 이제 엔비디아 올라갈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느린 것 같은데 내가 놓고 나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량도 작고 4% 이익률이다. 그러면은 보유량이 진짜 적으면은 주춤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보유량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만 주다 한 밀리언만큼 있다. 그럼 주춤하면 좀 고민되죠. 근데 작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작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작다. 그러면은 뭐 레버리지 자체가 작잖아요. 다운돼도 조금 다운될 거고 올라가도 금액적으로 보면 조금 올라가는데 롱텀으로 보시겠다면 그냥 보유하고 가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 4%의 이익률이다. 마이너스 15%까지 내려갈 때는 그냥 버티고 계셔도 돼요.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 그리고 다른 성장주로 바꿀까 고민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성장주라는 거 2021년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미래에 대한 주가가 반영된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거기다가 멀티플까지 또 심하게 지금 어플라이가 돼가지고 내년에는 분명히 닷컴 버블 같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고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너무 크게 된 것들 실적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좀 더 오르면 기다렸다가 매도하고 싶은데 차트 분석 드려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왜 그동안 기다렸다가 본전되면 팔라 그러세요? 그렇죠? 기다린 만큼이 아까워서라도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실 때요. 동안 보유하고 얼마 동안 기다리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가지고 계셔 본 후에 이게 성장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셔야죠. 2주, 한 달, 뭐 그 정도 있어가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주식 투자하시는데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조금 오르면 다 팔아버리신다고요? 그러면은 그 수익을 얼마나 챙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걸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팔아버리시는 게 낫죠. 그렇게 결정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투자 종목들이 미래산업 테크주들인데 그쵸, 미래산업 테크주는 당연히 우리가 관심 갖고 투자해야 할 종목이죠. 그리고 EV 관련주들 도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EV는 그렇게 핫한 종목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왠지 아세요? 지금 테슬라와
다른 EV들의 차이가 뭐일까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에 핫한 거예요. 테슬라가 배터리로 간다고 핫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EV 관련주들은 그냥 배터리로 가는 모터 달린 그런 바퀴 달린 그런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핫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단지 테슬라가 핫한 거는 테슬라의 그 테크놀로지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는 테크놀로지 때문에 지금 그게 핫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쪽을 주시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테크놀로지에 관계돼서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살 시기가 지금 가까워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반도체가 무한히 계속 좋을 거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그런 이슈들이랑 디맨드 때문에 2021년에 핫할 종목이라는 거죠. 그게 2022년에도 좋을 거다. 그런 개런티는 아직 없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질문을 보면서 문장마다 이렇게 답을 한 번씩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종합해서 판단해 보시고요. 지금 엔비디아를 팔든지 안 팔든지는 본인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요. 저는 엔비디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실 수 있는 여러분의 최고의 응원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